통증이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그런 탄력을 줄 수 있는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모노폴라 RF로 볼륨어를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볼륨어를 데모하면서 느낀 거는 시술이 일단 좀 편의성이 있다. 일단 핸드피스 자체가 좀 가볍고, 그리고 이제 이제 피부랑 닿는 접촉면이 약간 굴곡이 컨벡스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얼굴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굴곡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굴곡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조금 편하게 무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분들이 확실히 좀 편안해 하신다는 거를 느꼈고요. 하고 나서의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볼륨어를 도입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보통 이제 리주비네이션이나 타이트닝, 리프팅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이프 장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층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의 초음파 열을 가함으로써 그 층에 그 콜라겐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면 볼륨어는 이제 모노폴라 RF 고주파를 이용한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고주파가 피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벌크 히팅을 가져오는데 그 벌크 히팅을 통해서 우리가 타이트닝을 가져오고 또 피부 결도 좋아지고. 제가 이제 그 모노폴라 RF 시술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피부가 확실히 어려진다, 젊어진다. 이게 강력한 리프팅 이런 차이보다는 내가 느꼈을 때, 만졌을 때,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훨씬 어려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모노폴라 RF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프 같은 경우는 리프팅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모노폴라 RF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피부 결 개선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노화를 하기 때문에 30대 이후의 고객분들, 환자분들은 다 이 볼륨어 모노폴라 RF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좀 안 아픈 장비를 찾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노폴라 RF잖아요. 그거는 1년에 1회 정도 시술을 받는 건데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더 자주 받으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볼륨어로 아프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이 장비가 우리 병원에서 상품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상품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팔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명 효과가 좋아도 한 분이 안 좋은 효과, 사이드가 나타나고 화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이 장비를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의사들이 여러 있는 병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손을 많이 탄다거나 그럴 수 있고, 특히 이제 사이드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제가 장비를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볼륨어는 순행식 냉각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쿨링을 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피를 보호를 하면서 안쪽으로 깊숙한 열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국 장비들이 외국 장비들이나 아니면 다른 장비들을 좀 카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볼륨어는 이 순행식 냉각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다른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 열의 온도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부 속으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유효한 그 깊이가 있어요. 유효한 깊이에 너무 냉각을 시키게 되면 또 이 피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피부 표피만 냉각을 시키고 보호를 하고 그 밑에 그 피부층은 온도를 올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학회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지난 10년간의 어떤 이런 리프팅 디바이스의 역사, 변화, 변천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말이,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떤 장비의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통증이 없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합한 그런 디바이스 쪽으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다른 같은 경우에는 마취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들어가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고객분들은 수면을 요구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볼륨업 같은 경우에는 마취 크림 바르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해도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냉각 방식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어떤 같은 연결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장비들은 그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면 5번을 나눠서 끊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 중간에 우리가 냉각하는 냉매 가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익지 않게 피부 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얘는 그런 기전이 아니고 쭉 쿨링을 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쭉 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짧게 주는 것보다는 같은 에너지면 길게 주는 게 유리한데, 다만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냉각 방식이 단기로 쏘아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근데 이만큼을 줘도 충분히 쿨링이 유지가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안전하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싱글 파스로 주는 게 벌크 히팅에 유리하고, 수냉식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그 저온의 물을 흘려가지고 이 표피를 어느 정도 온도 이하로 유지를 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갑게 하면은 그 밑에 우리가 히팅 시켜놨던 것까지 다시 온도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 표피까지 필요한 부분만 냉각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속 열을 누적시키는 타입이라서 벌크 히팅에는 확실히 볼륨머가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600샷을 하게 되면 한쪽에 300샷하고 한쪽에 300샷하고 그렇진 않고요. 오른쪽에 150샷, 왼쪽 150샷,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150샷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환자가 받기에도 훨씬 편하고, 똑같은 열을 주더라도 너무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레스팅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좀 결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온도를 제 다른 쪽 손으로 체크를 하면서 시술을 하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뜨겁다라고 느끼면 그 엔드포인트로 잡고 다른 부위를 시술을 한다던가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V팁을 이용해서 피부 아래쪽에, 이제 눈 아래쪽은 V팁을 이용해서 라인을 좀 잡아줄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겁진 않으시죠? 네, 차는 나네요. 이게 지금 제가 하듯이 이제 스태킹 방법, 한쪽에 한 샷씩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롤링 타입으로 이제 무빙을 하면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듯이 스태킹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레벨 2.5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뜨거우세요? 약간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지금 50샷 정도 넘어가니까 열이 누적이 되면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반대쪽 손으로 시술한 부위의 온도를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레커멘드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은 스태킹과 무빙을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레벨을 올려서 무빙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무빙은 조금 시술자가 편하긴 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무빙은 지향하고 스태킹 모드만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폴라 R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부 안에 진피의 온도가 55도 이상은 올라가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바깥층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상이나 이런 여러 그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냉각을 해주면서 피부 안에 진피의 온도만 가능하면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온도를 올리되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관찰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술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작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온도 체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체크를 하면서 시술을 하시면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기는 조금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좀 젊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시술이랑 같이 컴바인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